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의 작은 동네에서 육개장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1년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 저는 그 일을 평생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건넨 호의를 걷어차는 것도 모자라 뒤통수까지 제대로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1년 전 그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희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식당은 원래 엄마가 하셨었고, 저도 성인이 되고부턴 엄마를 따라 가게 일을 도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쯤 엄마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제가 사장으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는 엄마 때부터 같이 일해 주시던 이모님이 계시고, 홀에는 두 분 정도가 서빙 일을 해주세요. 엄마 때부터 하던 곳이라 가게에는 단골 손님이 특히 많았어요. 장사는 나쁘지 않게 잘 되는 편이었고요. 그때 점심시간 손님들이 한바탕 나가고 조금은 한산해진 시간에 저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홀 직원분이 주방에 들어와서 누가 사장님을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누굴까 싶어 나가보니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행색은 좀 초라해 보였어요. 푸석한 머리를 대충 묶고 옷도 좀 해지고 바랜 느낌이더군요. 그 뒷모습의 여자는 저희 가게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다가가니 그 여자가 뒤를 돌아봤는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 제 친구 영주더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제가 이 가게를 맡아서 할 즈음에 웬 나이 많은 남자랑 살림을 차린다며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친구였어요. 너 혹시 영주니? 맞아, 기억하는구나. 영주가 어색하게 웃더군요. 저는 반갑고도 좀 놀랐어요. 이 동네를 떠난 지 이미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기도 했고, 시집간 이후로 연락도 잘 되지 않았거든요. 나름 고등학교 땐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연락이 끊겨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는데, 별다른 연락도 없이 절 불쑥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음, 아직 이 가게 하는구나. 내 직장인데 어딜 가겠니?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여기로 이사 왔거든. 어머, 정말? 가족들 다 같이? 나 이혼했어. 영주가 대뜸 그렇게 말하길래 저도 좀 당황해서 그렇냐고 했습니다. 친구는 한눈에 봐도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얼굴도 어둡고요. 제가 일단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갑자기 왜 날 찾아봤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하니? 너 번호도 바뀌었더라. 미안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래, 나도 그랬는데 뭐. 근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너 예전에 엄마랑 여기서 일했잖아. 이 동네로 다시 오면서 혹시 아직도 있나 싶어 와봤어. 그럼 혼자 온 거야? 음, 자식은? 없어. 너는? 나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녀. 그렇구나. 어쨌든 반갑다, 야. 그런데 영주의 표정이 내내 어두운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저기, 지선아, 나 좀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부탁이라니, 머릿속에선 부탁이 뭘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돈을 빌려달라고 온 걸까? 아니면 뭘 사달라고 온 걸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친구는 나 여기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될까? 그러는 겁니다. 조금 뜻밖이었어요. 취직? 어, 나 그전에도 식당에서 일했어서 일 잘해. 자리 없을까? 친구는 뭔가 사정이 급해 보였습니다. 초라한 행색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알던 영주가 아닌 것 같았죠.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도 이미 직원은 다 있고 굳이 추가 직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게도 보다시피 굳이 사람이 더 필요하진 않아서 제 말에 영주는 제 손을 더 꽉 잡더군요. 부탁 좀 할게. 나도 몇십 년 만에 보는 친구한테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아. 영주는 많이 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슨 일 있었니? 제 물음에 영주는 그간의 일을 얘기하더군요. 나 당장 먹고 살 일이 너무 막막하다 얘. 그때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나보다 나이도 10살 많고 능력도 쥐뿔 없는 그 남자랑 결혼했잖니. 자기 고향에 집도 있고 직장도 있대서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 웬 산골짜기에 다 쓰러져 가는 집 하나 있는 거야. 거기서 살면서 진짜 오만 일 다 하고 살았는데 이 인간이 나중에 노름에 빠져서 노름? 그 바람에 그나마 있던 직장까지 잘리고 그 후에도 정신 못 차리더니 몇 년간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 차라리 잘 됐다 싶어 혼자 식당 일 하며 이래저래 사는데 이 인간이 들어와서 내가 기껏 모아둔 돈 다 들고 도망간 거야. 집문서까지 홀랑. 세상에 돈도 없고 집도 나가야 될 판국이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결국 이혼하고 빈몸으로 다시 이 동네 왔지. 나 그 남자 만날 때 우리 엄마가 엄청 반대한 거 알지? 엄마랑 영 끊으면서까지 그 남자 따라가서 산 건데 내가 내 발등 찍은 거지 뭐. 엄마는 진즉에 돌아가셨고 동생들도 나 원망하면서 안 본다 그러고 작은 고시원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 친구의 인생이 참 기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 때와 20살 땐 발랄하고 생기 넘치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생활고에 시달려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해본 일이 뭐 있겠니? 거기 있을 때도 식당에서 일을 했어서 여기 와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마침 이 식당이 보이는 거야. 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온 거야. 어떻게 좀 안 될까? 나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그 말을 하는 친구가 너무 안 돼 보였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몇십 년 만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취직 자리를 부탁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 하나 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돼서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친구는 제 폰번호를 달라고 하고 자기 번호도 찍어주더군요. 몇 번이나 부탁한다면서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고민을 했어요. 실리적으로 따지면 친구를 안 돕는 게 맞는 거죠. 이미 있는 직원도 충분하고 사람 하나 더 쓰면 인건비가 크니까요. 하지만 예전에 친했던 친구기도 한데다 사정도 안타깝고 모른 척하면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가 돼도 친구를 들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니까 엄청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진짜 열심히 일할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는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초반에 고시원 월세 낼 돈이나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해서 가불도 해줬습니다. 친구는 본인 말대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주로 서빙 일을 하는데 시간 나면 주방에서 일도 도왔어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서요. 열심히 일하는 친구를 보면서 저도 취업시키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루는 쉬는 시간에 잠깐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보고 남편이 참 다정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녁 때 한 번씩 가게에 오거든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남편 정말 분리수거라도 되면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최악이거든요. 실직한 이후로 직장도 안 구하고 가게 일 와서 도우라니까 그것도 싫답니다. 그럼 뭐 할 거냐니까 사업할 거래요. 그러고 제가 모은 돈으로 사업 시작한데 놓고 홀딱 말아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하마터면 하나 남은 이 가게마저도 날릴 뻔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사업 거리길래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진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돈을 안 벌 거면 집안일이라도 하면 좋은데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않고 하나밖에 없는 딸도 나 몰라라입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해본 것도 손에 꼽을 정도라서 딸도 아빠랑 벽 쌓은 지 오래고요. 게다가 제일 가관인 건요. 여자 문제였습니다.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였죠.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으니 맨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했는데 거기서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그때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이도 어리고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도 하고 만약 이혼하면 자기는 물에 빠져 죽어버릴 거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못 이기는 척 한번 넘어가 줬습니다. 솔직히 정도 다 떨어졌고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지만 마지못해 그냥 같이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집에서는 서로 남남처럼 지내면서 꼭 저희 가게에 오면 그렇게 다정한 남편인 척을 하는 겁니다. 제 친구도 그런 모습만 본 거고요. 저도 밖에선 집 얘기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르는 사람은 남편이 엄청 다정다감하고 좋은 남편인 줄 아는 거죠. 저도 자존심이 엄청 세서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저를 아는 사람한텐 하기 싫더라고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아니라고도 안 하고 맞다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랑 같이 주방 일해주시는 이모분이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고 하니 그분 하시는 말이 혹시 영주 씨한테 양념 만드는 방법 배우라고 했어? 그러는 거예요. 저희 가게도 여느 식당과 다름없이 맛을 내는 양념 제조 방법이 있거든요. 크게 비법이라고 하긴 거창하지만 엄마가 나름 연구해서 만든 방법이었고 저랑 그 주방 이모가 그 방법으로 여직 만들고 있었어요. 친구는 주방에서도 요리를 한다기보다 설거지를 하거나 재료를 손질하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구한테 따로 양념 만드는 방법을 배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줄 이유도 없고요. 아니요, 배우라고 한 적 없는데. 왜요? 아니, 저번부터 내가 음식할 때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사장님이 배우라고 했냐 하니까 그냥 오며 가며 익히라고 했다던데. 네?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 자기도 있고 나도 있는데 굳이 영지 씨까지 이걸 배울 필요는 없잖아. 뭔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야. 네, 제가 영주한테 물어볼게요. 그러고 저는 영주에게 물어봤어요. 너 우리 육개장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서 이모님한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영주는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너무 맛있어서 나도 집에서 해 먹으려고. 저는 좀 황당해서 웃으며 말했죠. 가게에서 실컷 먹는데 이걸 집에 가서 또 해 먹어? 아, 그냥 알아두면 다음에 나 혼자서도 해 먹을 수 있잖아. 그러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주방 이모 말론 그 후론 따로 배우겠다고 한다던가 옆에 와서 지켜보는 일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친구를 가게에서 내쫓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로요. 바로 저희 남편하고 바람이 난 거였죠. 남편이 최근에 또 수상한 낌새가 보이길래 저 인간이 개벌은 남 못 주고 또 바람을 피나 했어요. 만약 또 바람을 피면 이번엔 뒤도 안 보고 이혼이다 결심했죠. 그래서 잘 때 그 인간 핸드폰을 뒤져봤는데 온갖 추잡스러운 말을 하며 끈적이는 대화를 한 상대가 다름 아닌 영주, 제 친구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얼마나 뒤통수가 얼얼하던지요. 저는 그걸 다 제 폰으로 찍어 놓고 일단 다음날 가게에 가서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쫑알거리는데 그 뻔뻔스러운 낯짝을 한 대 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장사가 끝나고 영주 보고 할 얘기 있으니 좀 남으라고 했습니다. 왜? 나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러는 겁니다.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한 걸 참고 말했어요. 앞으로 쉴 일 많을 거니까 좀 있어. 얘기 좀 하게. 그렇게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을 하고 빈 가게에 영주와 제가 남아 있었죠. 제 심상찮은 분위기에 친구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좀 이따 남편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불렀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야? 다 알고 말하는 거니까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 무슨 사이라는 거야? 아무 사이도 아니지. 그 말에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도 아무 사이 아니야? 하지만 친구는 쉽게 말하지 않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돈 없고 어디 취업할 데도 없다고 사정하길래 내가 무리해서 우리 가게에 취업시켜줬는데 은혜를 웬수로 갚아? 저는 제 말에 친구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더군요. 그게 무슨 은혜까지나 되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할 때랑은 정반대였죠. 너 진짜 뻔뻔하다. 그때 도와달라 할 땐 언제고? 그래서 내가 꽁으로 놀면서 돈 받았어? 아니잖아. 주방 일에 홀서빙까지. 나 정말 열심히 일했어. 야, 너 필요 없었다고. 힘들다 도와달라 해서 필요도 없는 사람 받은 거라고. 필요도 없긴 개뿔. 너 나 무지하게 부려먹었잖아. 너는 고상하게 음식 만들면서 나는 설거지 시키고 쓰레기 치우라고 하고.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애초에 필요도 없는 사람을 뽑은 거라 남는 일을 시켰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말하다니 저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그게 기분 나빠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웠니? 영주는 제 말에 팔짱까지 끼고 아무 소리도 안 터군요. 남편은 바람 아니라고 난리치고요. 제가 남편에게 전날 찍은 대화 사진 다 보여줬습니다. 이래도 아냐? 당신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지.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진짜 끝이라고.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여보. 저는 매달리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년놈들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도와줬더니 뒤통수 치는 친구나 그런 친구랑 바람이나 피우는 남편이나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둘 다 나가. 이영주, 너는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 없고 당신은 바로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잘못했다고 난리고 영주는 예상했다는 듯 자리에서 획 일어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까지 일한 거 계산해서 계좌로 붙여. 계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자르는 것도 부당해고라서 다 신고되는 거 알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혈압이 올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저런 애였나 싶고 그동안 우리 가게에서 일할 때의 모습은 뭐였나 싶어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무리해 가면서 쟤를 취업시킨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고요. 안 나간다는 남편도 겨우 밀어내버리고 빈 가게에 남아 못 먹는 소주를 2병이나 마셨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배신이 너무 컸어요. 이미 남과 다를 바 없는 남편보다는 친구한테 받은 배신이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빈 가게에서 눈물과 함께 소주를 마셨던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친구는 그 후 가게를 안 나오게 됐고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하지만 숙려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동안 저는 상처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나마 가게 가서 정신없이 일이라도 하면 잊혀지는데 장사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들고 괴로웠죠. 저희 딸애가 저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아빠 필요 없으니 저랑 둘이서 잘 살자고요.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걸 잘 아는 딸이라 저를 많이 다독여 줬습니다. 참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하루는 저희 가게에 손님이 와서 요즘 배달도 하냐는 거예요. 저희 가게는 배달을 하지 않아요. 홀 손님도 많아서 굳이 배달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니까 자기가 전에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여기랑 맛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게보다 1,000원이나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상호를 알려주는데 상호도 저희 가게랑 비슷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 저희 가게인 줄 알고 배달을 시킬 수도 있겠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저희 가게와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더군요. 여긴 뭐지? 싶어서 직원들한테 가게를 맡기고 가봤는데 거기서 저는 또 환장할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가게에서 쫓겨난 제 친구가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제 남편은 거기 테이블 하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집을 나가더니 알고 보니 제 친구랑 다시 만나고 있던 거였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가게로 들어가니 친구나 남편 놈이나 놀라긴 하는데 또 제가 올 줄 알았는지 덤덤하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니 홀 장사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았어요. 배달만 할 수밖에 없다 싶더라고요. 제가 친구에게 따졌죠. 너 진짜 뭐야? 우리 가게 레시피 뺏겨서 여기 가게 차렸니? 그 친구는 제 반응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당당하게 따지더군요. 뭐 베끼고 자시고 할 게 어딨어. 육개장이 거기서 거기지. 거기서 거기? 그래서 우리 주방 이모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배웠니? 이거 완전 도둑이네. 어디다 대고 도둑이래? 내가 너네 레시피 뺏었다는 증거 있어? 야, 여기 맛이 우리 가게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 온 거야. 어이가 없다. 그러겠지면 세상 천지 양념은 다 베낀 거게. 고춧가루는 너네만 쓰고 소금은 너네만 쓰니? 완전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레시피에 특허 낸 것도 아니고 우기면 장땡이라 이거죠. 저는 심정으론 정말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더군요. 저희 엄마가 정성으로 만들어내고 먼저 떠나시면서 저 살 길 하라고 주신 레시피를 이렇게 홀라당 들고 가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라니요. 제가 부들부들 거리니 오히려 한 대 치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표정 무서워라. 한 대 쳐. 진짜 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때리기라도 하면 당장 고소하니 어쩌니 할 게 눈에 보였거든요. 저는 가까스로 참고 말했습니다. 연락 안 되는 동안 구질구질 힘들게 살았다더니 기껏 돌아와서 한다는 게 도와준 친구 뒤통수 치고 남편 가로채는 거니? 너 진짜 징글징글한 싸구려 인간이라는 거 알아둬. 그리고 저 남자 너 가져. 내 남편이라니까 저 남자도 좋아 보여서 꼬셨나 본데 막말로 저 인간 데리고 가면 나는 땡큐야. 여기 얼마나 잘 되는지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와중에 그 친구는 나와서 문 앞에 소금을 뿌리더군요. 정말 그 순간은 확 돌아서서 머리끄덩이를 잡을까 했어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겨우 참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가게 이모하고 직원들이 달려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너무 억울하고 분통스러워서 눈물을 막 쏟았죠. 무슨 일이냐고, 그 맛 똑같다는 가게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마침 식사하는 사람 중에 저희 동네 부녀 회장님도 있었어요. 저하고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제가 울고불고 하자 식사하다 말고 저한테 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전엔 창피해서 잘 말할 수도 없었던 남편 얘기까지 다요. 제 얘기를 듣던 부녀 회장님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본인이 더 화가 났더라고요. 부녀 회장님은 이 동네 토박인데 이곳에선 땅도 많고 입김도 엄청 센 분이에요. 게다가 사실 부녀 회장님 남편도 바람을 여러 번 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라면 치를 떠는 언니예요. 거기다 우리 집 레시피까지 훔쳐갔다는 걸 듣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본인이 더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울 거 없어. 쓰레기만도 못한 그것들 때문에 울지 마. 눈물이 아깝다. 내가 그것들 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줄게. 어디서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부녀 회장님이 그렇게 말해주니 말뿐이라고 해도 위안이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하지만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복수 부녀 회장님이 대신 해줬거든요. 부녀 회장님은 동네 인맥을 동원해서 그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우리 집 육개장 비법 빼가고 남편까지 훔쳐갔다고요. 소문은 인근으로 삽시간에 퍼졌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작기도 하고 한 거리 건너면 다 아는 정도거든요. 이런 데선 소문이 금방 퍼지기도 할 뿐 아니라 부녀 회장님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그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그러긴 힘든 분위기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부녀 회장님이 직접 가서 한판 떴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물 흐리지 말고 꺼지라고요. 친구는 영업방해로 신고한다 어쩐다 하고 한바탕 했다는데 그것도 주변에 또 소문이 퍼졌죠. 동네 장사하면서 그런 소문이 나니 당연히 장사에도 타격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도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 집이라고 손가락질 해대고요. 거기다가 부녀 회장님은 제가 갖고 있는 증거도 있고 숙려 기간에도 외도를 했으면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고 이참에 소송까지 해버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준다고요. 부녀 회장님 남편도 바람을 자주 펴댄 탓에 그런 쪽으론 전문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나 남편 놈이 너무 괘씸해서 그렇게 상간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불쑥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얼굴을 보니 친구더군요. 저한테 삿대질하며 소금 뿌려댈 때랑은 다르게 얼굴이 엄청 상했더라고요. 그렇겠죠. 들리는 말론 장사도 안 돼서 팔이 날리고 저희 남편하고도 너 때문이니 어쩌니 하며 툭하며 싸운다고 하던데요. 제가 무시하고 가려는데 벼랑간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가 나 취업시켜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너가 사는 게 너무 부러웠어. 가게도 잘 되고 남편도 다정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상간소송 취하만 해주면 나 이 동네 당장 떠날게. 네 앞에도 안 나타날게.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막힌지. 그렇게 뻔뻔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꼴이 너무 우습고 어이가 없었죠.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어차피 이 동네 떠야 돼. 이미 이 동네에 소문 다 나고 너 손가락질 해대는데 네가 여기 어떻게 살아? 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니? 그래, 내가 잘못했어. 소송만 취하해줘. 알잖아, 나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닌 것 같던데? 그 와중에 남의 레시피 빼가서 가게도 차리고 너 사장님이잖아. 명색이 사장님이 위자료 낼 돈은 없어? 먹고 살려고 그런 거야. 그것도 대출 겨우 받아서 한 거라 다 빚이고. 근데 장사도 안 돼서 나 진짜 죽기 직전인데 소송까지 하면 나 진짜 죽으라는 거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죽이려는 거냐고 저한테 죄책감을 넘기더군요. 저는 무시하고 가려다가 말했습니다. 영주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예전에 너 아니랬잖아. 그때 우리 친하게 지냈던 그 기억, 그거 하나로 나도 너 받아준 거야. 근데 너 어떻겠어? 몰래 우리 집 레시피 뺏어서 이 근처에 그것도 가격까지 내려서 장사를 하질 않나. 남의 남편이랑 바람피고 살림까지 차리질 않나. 그냥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아니잖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시 돌았나 봐. 뭐에 씌였나 봐. 아니야, 너 뭐에 씌인 거 아니고 원래 그런 인간인데 내가 못 알아본 거야. 너는 처음부터 호시탐탐 내 거 뺏으려고 들어온 거야. 너네 가게가 이렇게 되고 소송까지 당하니 나한테 무릎 꿇는 거지. 아니었으면 너 절대 이렇게 안 해. 오히려 더 나 보란 듯이 살걸? 아니야? 제 말에 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너 그렇게 어리석니? 너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거 나야. 그런 사람은 배신하는 거 아니야. 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우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 근데 이게 뭐니? 네가 내 거 욕심내고 멍청한 짓 해서 너나 나나 다 동네에서 망신당했어. 나라고 뭐 줬니? 친구한테 등신처럼 남편 뺏긴 여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서 모두한테 다 상처를 주냔 말이야. 이래서 네가 얻은 게 뭔데? 친구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뭔가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분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 상간소송 취하 안 해. 위자료도 내야 될 거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잘 봐둬. 그래야 남은 인생 이런 바보 같은 짓 다신 안 저지르지. 앞으로 나 찾아오는 일 없게 해. 제 말에 친구가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진짜.
너가 나 도와준 건데 나는 이런 짓이나 저지르고 내가 너무 고달프게 살다 보니 선의를 베푸는 것도 제대로 못 받아들였어. 용서해라.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솔직히 친구가 너무 괘씸했지만 막상 그런 뒷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안 좋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 한숨 못 자서 고민하다가 결국 상간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는 이혼을 마무리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는 가게를 정리하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또 저희 집을 찾아와 잘못했네 어쩌네 했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해버리자 그 후론 안 찾아오더라고요. 한바탕의 소란 끝에 저는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았어요. 가끔 그 친구가 어디로 갔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바보 같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론 어쩔 수 없이 안 된 마음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디 살던지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고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